스토킹인데요. 최근에 또 스토킹으로 좀 안 좋은 일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거나 상대방이 나와 사랑에 빠졌다고 갖는 망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심신미약의 상태나 정신증적 상태에 빠져서 버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기 판단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현실 검증력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던 자기애적 경론이 이런 것들이 심신미약을 일으키는 병은 아니거든요. 애초에 병도 아니고요. 심리 현상을 설명한 용어일 뿐이니까 이게 뭐 가해자한테 어떤 병이 있어서 그런 게 단순히 가해자의 범죄고 피해자들은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 뿐이니까 저는 저희가 가해자의 심리를 설명한 가해자를 보호하거나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가해자에게 더 처벌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걸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홍기쌤이 이제 뭐 자기애적 경로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에 대해서 상처받은 걸로 볼 수, 거기에 대한 분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 상이고 어디서 경계를 짓느냐라는 화두를 던졌었는데 사실 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제가 보는 세상에 대한 프레임인 것 같기는 해요. 상담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지개를 빨주, 노초, 파란보라고 카테고리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란보가 아니라 스펙트럼 상에 있는 거죠. 세상은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언어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저는 세상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또 이번에도 경계를 좀 흐릴까요? 사실 이게 정말 어떤 정신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신증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신경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건 조금 경계를 무너뜨려서 일반화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부분도 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의 특징은 병리적인 것보다 좀 이런 특징들이 전 있다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어떤 거절 신호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신 분. 사실 상대방이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그 신호를 되게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게 스토킹인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특징은 뭘까 했을 때 결국은 거절하는 신호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구나.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둔감해도 이건 무의식 쪽에 쌓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 에너지가 안쪽에 쌓이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전에부터 거절을 해왔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자극 하나가 딱 그거죠. 물병에다가 물을 계속 따르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방울에 넘쳤어요. 그때 모든 걸 다 갖고 분노로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왜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거절 신호에 대해서 둔감할까 했을 때 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거절 신호에 대해서 둔감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작은 어떤 거절이라는 신호도 크게 받아들이니까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디나이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기저에는 낮은 자존감과 많이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거절 신호에 알아채지 못하는 게 아니고 외면하는 거. 외면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소개팅을 해도 마음에 잘 안 들면 뭐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아니면은 전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적당히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뉘앙스 속에서 좀 저 사람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구나 아니면 이번 소개팅은 날라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거절하는 측에서도 그런 정도의 뉘앙스로 이제 관계를 끝내는 게 소개팅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은 건데 그렇게 나는 분명히 사인을 보냈는데 상대방 측에서 못 알아듣고 계속 연락하고 뭐 밥 먹었어요? 뭐 이렇게 연락 오고 지금 어디에요? 뭐 자니? 막 이렇게 카톡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아까 표현했던 그 뉘앙스를 조금씩 더 직접적으로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모르니까. 조금씩 올라가도 계속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그만 좀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 외면해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식 중에 계속 그 거절의 사인을 받아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그게 분노로 확 나와서 또 폭력적인 행동이나 스토킹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 그 구독자분들에게 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거절 신호에 대해서 잘 못 받아들이는 분이 계속적인 연락을 한다면 처음에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거절하면 혹시 해코지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느끼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다가 나중에 그 신호를 보냈을 때 그 에너지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점을 인식을 한다면 처음부터 이
자존감이 낮고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아시고 처음부터 명백하게, 그리고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을 할 때도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명시적으로 남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왜냐면 그 못 알아듣는 애들이니까 예, 그런 거를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큰 일로 발전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거를 처음부터 하면은 좀 더 명시적이면서 상대방을 크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조금씩 하다 막판에 가면은 본인도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들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악순환을 만드는 거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거절을 표현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은 게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그런 건 건 아니죠. 절대 아니지만 팁인 거죠. 네. 그런 경험이 있거나 계속 이 반복적인 그 스토킹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신고를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야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쌓이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매몰 비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빠른 순정이 가장 중요한 답이죠. 빠른 손절하되 상대방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면은 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청하고 경찰의 도움이 부족하거나 경찰이 미적지근한다고 한다면 더 높은 기관에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라도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가해자들을 확실하게 좀 처벌하고 가해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은 하면은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의 처벌과 제도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되게 감정이입을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한 사례가 어떤 거였냐면, 그 어머니를 스토킹 하다가 살해를 하신 분이 뭐 징역 20년이라고 받고 이제 감옥에 갔대요. 근데 그 아들과 가족은 그 20년 후가 너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감정이입이 확 그렇죠.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뭐 20년형이라는 건 사실 무겁지 않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왜 피해자는 그러면 20년 뒤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렇다고 무조건 다 사형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참 이 부분은 참 저만 이런 감정을 느꼈나요? 저는 좀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사회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공감대의 한 발판이 또 저희 영상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라는 생각이.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한다거나 스토킹을 당한다는 건 트라우마잖아요.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경험인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PTSD를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PTSD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지고 외로워질 수 있는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스토킹 피해자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대승적으로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 영상 보시고 공감되셨으면 저희 영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